그 오늘 시장 흐름이 이제 중요한 변화의 조짐이 분명히 포착이 됐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포착을 했는지 그것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드리려고 오늘 늦게라도 무방을 열었으니까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할 거 없고요. 핵심적인 포인트들만 딱딱 찍고서 오늘 무방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예. 자, 코스피가 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2,800선 이제 위에 이제 안착을 했어요, 여러분들. 코스닥이 사상 최고가 경신했고 대신에 이제 코스닥은 밀렸어요, 그죠? 약법선에서 밀렸습니다. 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코스닥이 좀 터져줘야 좀 계좌 수익이 좀 많이 나고 재밌는 그런 결과가 나올 텐데 코스닥이 지금 별다른 반등세를 보이지 못하면서 좀 재미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코스닥 지수가 못 간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 응? 못 가는 이유는 뭡니까? 바이오제약주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바이오제약주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계속 강조했듯이 바이오제약주는 건들지 말아라, 건들지 말아라 라는 얘기도 했었고 바이오제약주가 밀리면서 오늘 코스닥 지수가 약보합선에서 마감이 된 거예요. 그 코스닥이 0.18% 하락한 거면 엄청나게 선방한 겁니다. 그럼 바이오제약주가 저렇게 밀렸고 밀린 상태에서 코스닥이 약보합선에서 마감이 됐는데 그럼 뭐가 오른 거 아니에요, 그죠? 코스닥이 저 정도로 떨어졌으면 코스닥 지수가 벌써 많이 밀렸을 텐데 많이 안 밀렸어요. 왜 그래요? 반도체가 올라갔잖아요, 여러분들. 응? 반도체가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응? 코스피 대형주들 삼성전자, LG전자 이제는 추격 매수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 드렸었고 오늘 LG전자 있는 분들 우리 LG이노텍까지 있는 분들 다 털었습니다. 다 털었어요. 마지막으로 남은 물량까지 다 털었어요. 삼성전자 갖고 있는 분도 털어라 그랬습니다. 내일이 이제 배당락이죠. 내일이 배당락이고 내일 아침에 이제 배당락으로 이제 장이 이제 마이너스 출발할 텐데 배당락으로 인해서 이제 약세 출발하게 되면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오겠죠. 들어올 겁니다.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마지막 가지고 있는 물량 털어내게 됐죠. 오늘 증시는 뭐 코스피 시장은 보시다시피 DB하이텍, LG전자, LG노텍, 뭐 하나시스템 이거 말고 뭐 셀트리온 제약 이거 좀 올라간 거 말고 없어요, 여러분들. 셀트리온 제약은 코스닥이죠, 여러분들. 그죠? 없어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제가 얘기했죠. 코스피 시장에서는 이들 대형주 말고 먹을 게 없다. 근데 이제 그 대형주들마저도 지금은 추격 매수하지 말고 이제 물량 갖고 계신 분들은 물량을 좀 줄이는 물량을 떨어내시는 그런 전략을 펼치면서 그 다음에 뭘 보라 했습니까? 코스닥 보라죠, 여러분들. 코스닥. 코스닥 중에 바이오제약주는 보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시젠 그렇게 실적 좋은데도 계속 떨어지죠, 여러분들. 왜 떨어져요? 백신 만들어지잖아요. 백신 나와서 전 세계적으로 미국하고 영국을 중심으로 이제 접종이 시작이 됐고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까지도 이제 승인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죠, 여러분들. 응? 그것도 굉장한 호재인 거예요, 여러분들. 백신이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보급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사망자 수도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줄긴 했지만 그래도 800명, 900명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 주가가 밀리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백신 아닙니까, 백신? 백신 보급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속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인구만큼 백신을 확보했다는 그런 소식도 들리고 있죠, 여러분들. 분명히 그것도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어제는 800명대까지 좀 줄어들었죠. 그것도 얘네들 바이오제약주들의 하락을 이끌어내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죠? 예, 네가 알아서 어서 오시고요. 바이오제약주는 건들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대응해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섹터도 아니고 대응을 해서 먹을 수 있는 섹터도 아닙니다. 바이오 제약주들이 밀려서 코스닥이 좀 안 좋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에서는 반도체 장비주들이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주 한 대표가 노래를 부르고 있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응?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노래를. 지금 장은 일희일비 하시면 안 돼요. 일희일비 하면 안 됩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 뭐 누가 수익이 났겠습니까? 삼성전자, LG전자가 시장에 자금을 끌어모으는 그런 블랙홀 효과를 한 상태에서 나머지 대형주도 올라오는 거 없습니다. 그나마 반도체 장비주가 괜찮았고요. OLED 관련주가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스마트폰 관련주가 조금 났어요. 5G 관련주는 한두 종목 잠깐 올라갔고 나머지 2차전지 그리고 수소에너지 여기다가 태양광이라든가 그리고 풍력 관련주들 선별적인 반등만 조금 나왔었죠. 그래도 얘네가 난 거예요. 그래도 일부 태양광, 그래도 일부 풍력 관련주들, 그죠? 그래도 일부 수소 에너지 관련주들, 그리고 2차전지, 제가 말씀했던 성장 가치 섹터가 모두가 양호한 겁니다. 나머지는 뭐 볼 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없습니다. 그죠? 없어요. 바이오제약주 없고 코스피 시장 삼성전자, LG전자 말고는 뭐 볼 종목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들. 그나마 오늘도 반도체 장비주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주성엔지닉 많이 못 갔습니다만 3.4% 눌리면서 반등 나왔고 DBI한테 급락했다가 다시 급반등 나왔죠. 그죠? 이런 가운데 테크인 2.8% 올랐습니다만 야금야금 신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텍플러스 7.1% 급등 나왔죠. 그렇게 많이 올랐던 TSE도 6.3% 급등이 나옵니다. 그죠? 리너공업 야금야금 갑니다. 하나마이크로 안 갔던 종목군들 중심으로 주가 반등이 또 계속 진행이 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반도체 장비주라고 해서 한꺼번에 다 가는 게 아니다. 돌아서 순환하면서 순차적으로 올라간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드렸습니다. 올랐던 종목은 쉬고 못 올랐던 종목이 가고 못 올랐던 종목이 쉬면 갔다가 쉬었던 종목이 다시 가고 내지는 쉬었던 종목이 또 가고 이러면서 종목군들이 순환하면서 계속해서 간다. 결국엔 반도체 장비주가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이 계속해서 바뀌면서 계속해서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먼저 올랐던 테크인 같은 종목들도 고개를 다시 들고 있는 그런 형태들. 사이맥스 안 죽었죠? 한미반도체 안 죽었죠? 그죠? 이러면서 지금 OLED 관련주들 덕산의 밑에 상한가를 쳐버리네요. 그죠? 요즘에 여러분들 이 종목 장세, 중소형 장세가 진행되고요.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증거시장에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한 세력 투기적인 자금들이 좀 많아요. 투기적인 자금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종목군들이 막 상한가 급등하는 종목군들이 많이 나와요. 시중 자금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별로 시장이 안 좋은데도 이런 덕산화메탈 같은 중소형주들이 상한가를 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조만간에 코스닥 시장에 중소형주들 상한가 치는 종목들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옵니다. 종목 장세, 유동성 장세의 특징이거든요, 여러분들. 어찌되었든 간에 덕산화메탈, SK머티리얼즈, ICD, 그 다음에 뭐 실리콘웍스, 그죠? 이런 종목군들이 모두가 강세를 기록하면서 다 가진 않죠. 그 중에 하나씩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인탑스, 이라이콤, KH바텍, 업트론텍, 파트론 알게 모르게 종목들 계속 올라와요, 여러분들. 5G 아직 안 가죠? 자, 이런 가운데 R&2 테크놀로지가 연이틀째 강세 나오면서 신고가 나왔고요. 그죠? HTC 이런 종목도 갔다가 밀리긴 했습니다만 계속 반발 매수 들어오는 거 보세요.
기가LN은 많이 올랐습니다만 아직도 상승 기조 살아있고, RFHIC, 메탈라이프 단기적으로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하반 경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오이솔루션, 에이스테크, 강법지수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뭐예요? 바닥권에서 입질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터지고 나서 뛰어 올라가면 늦는 거다 라는 점을 말씀드렸고, 터지기 직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라 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드렸습니다. 그 와중에 일부 종목군들은 벌써 신고가를 기록하는 강세가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5G가 지금 5G가 상대적으로 느린 건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5G 이상으로 크게 가는 종목 섹터는 지금 반도체 장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반도체 장비가 날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입니까? 50% 100%란 얘기입니다. 2차전지는 많이 올랐고 상대적으로 좀 약하죠. 수소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수소에너지도 많이 올라간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중간 바닥을 다져가는 그런 과정 중에 혼조장세가 나오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종목들도 어느 순간에 튀어갈 수 있겠죠. 내년 새해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이든 정부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미국이 경기 부양 대책에 대해서 트럼프가 서명을 했고, 바이든 행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경기 부양 대책이 좀 더 가속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별거 없어요. 나머지 섹터는 없습니다. 그죠? 지금 풍력 관련주, CS윈드, 그 다음에 삼광메티 이런 종목들만 좀 올라갔는데 얘네들 좀 많이 올랐거든요. 올랐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여전히 매수세는 꾸준하게 들어옵니다. 왜? 성장 가치가 굉장히 크거든요, 여러분들. 태양광과 풍력 아직도 시장에서 계속해서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섹터는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 섹터가 없는 겁니다.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지금 시장은 분명한 것은 시장의 중심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시장의 매수세가 그렇게 강력하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만 꾸준하게 들어옵니다.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여러분들이 시장의 흐름을 느끼지 못하는 선에서 시장의 매기가 야금야금 조금씩 계속해서 이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지금 삼성전자, LG전자, DB하이텍, LG노텍 같은 이런 대형주들이 막 급등이 나오니까 지금도 얘네들 막 추격 매수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여러분들. 그죠?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 막 추격 매수 하시는 분들 계시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삼성전자나 이런 종목들 지금 추격 매수 하시는 거 아닙니다. 추격 매수 하시는 거 아니고요. 추격 매수 하지 말고, 저런 종목군들은 추격 매수하지 말고,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시세가 눈으로 터지면 막 붙어요. 응? 시세가 눈앞에서 터지면 막 붙습니다. 주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주식은 시세가 터지기 직전 내지는 터지는 순간 초기 국면에서 이게 가는 것인지 안 가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간다라고 판단되면 시세 초동기 내지는 시세가 터지기 전에 선침해 전략을 단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대표가 여러분들한테, 한 교수 한 교수 어디서 얘기한 겁니까? 이날 여러분들한테 한 교수 한 교수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린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매매하는 시점과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하는 그 위치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거래량 터지는 거 보세요. 이거 누가 사는 거니까? 개인들이 사는, 개인들이. 응? 삼성전자를 제가 한 대표가 한 교수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나갈 때 얼마를 얘기했는지를 보세요, 여러분들. 삼성전자 11월 13일 날 추천했습니다. 오후 3시를 기준으로 매수가고 있고, 목표가가 얼마예요, 여러분들? 목표가 8만 원 줬습니다. 다 왔어요, 여러분. 8만 원. 오늘 찍었죠? 그죠? 저는 초기 국면에 옮길 때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했고, 우리 회원님들도 별도 계좌를 통해서 이 구간에서 다 잡았습니다. 별도 계좌로 들어가신 회원님들은 자동차 사고 다 샀어요, 여러분들. 삼성전자, 그러니까 이런 별도 계좌로 들어가는 종목들은 뭐예요? 등치가 크지만 그냥 두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종목들. 등치가 크기 때문에
비중을 5% 10% 들어가면 돈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별도 계좌로 들어가서 전체 비중의 최소 30% 40% 들어가는 겁니다. 느리지만 결국에 이런 종목이 20% 30% 터지면 대박이 터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삼성전자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시세가 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 삼성전자를 넘들은 다 먹고서 누군가는 먹고서 다 털고 있는데 그걸 막 지금 개인들이 쫓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맨날 뒷북치는 그런 매매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한 대표는 이제는 삼성전자 추격 매수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더 가도 여러분께 아닙니다. 충분하게 조정이 나오거나 눌림이 나왔을 때 그때 들어갈 생각하시고 이제는 추격 매수하지 마십시오. 라는 얘기 드렸었고, 그리고 LG전자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 털었다고 했습니다. 다 털었어요. 어제까지 다 털었습니다. 오늘까지 물량 갖고 계신 분들도 없을 분들, 있는 분들마저도 다 털으라고 제가 했고, LG노텍까지도 다 털었습니다. LG노텍은 LG전자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어서 털으라 그랬어요. 오늘 올라가지 않았으면 안 털어도 되는 겁니다. 털어라 했습니다. 왜? 재료가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 한국 증시는 이 삼성전자하고 LG전자 때문에 지수가 너무 빨리 올랐어요, 여러분들. 응? 삼성전자하고 LG전자 때문에 지수가 지금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오른 겁니다. 2834포인트까지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국내 증시가 좋은 건 맞긴 맞는데 미국 증시라든가 이런 증권 시장에 비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반등폭이 굉장히 큰 편이에요,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지수가 오르긴 올랐는데 종목들은 별로 안 오르고 뭘만 올라요? 삼성전자하고 뭐 LG전자 이런 것들만 오른 겁니다. 얘네들도 다 실적 성장성이라는 재료가 있지만 LG전자 같은 종목들은 그냥 모멘텀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그죠? 전기차 시장 진출 가능성 때문에 지금 모멘텀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삼성전자는 디램 가격 회복이라든가 바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다 반영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또 어떻게 됩니까? 진짜 실적이 좋아지는지 업황이 좋아지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라든가 LG전자는 이미 재료가 선반영이 돼서 가더라도 지금은 당분간 쉬어가야 되는 그런 구간인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 말고 대형주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럼 시장의 매기는 어디로 갑니까? 당연히 코스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코스닥이 지금 못 갔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얘기했잖아요. 코스닥이 못 갔던 이유는 파이오제약주 때문에 못 간 겁니다. 그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외국인 투자가들. 여러분들 외국인 수급 동향 제가 그렇게 많이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공부하세요. 제대로 시장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응? 제대로 시장을 알아야 돼요. 외국인 투자가들 코스닥 매수 들어오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장난칩니까, 여러분들 외국인들? 아니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외국인들. 초반에 매수 들어올 때는 사는 둥 마는 둥 얘네들이 적극적으로 사는지 안다는지 표시를 자기네들이 의사를 보여주지 않아요. 사는 둥 마는 둥 샀다 팔았다 번복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흘 동안 매수 들어올 때도 그렇게 공격적으로 매수 안 들어오다가 하루 훅 팔아요. 개인 투자자들은 외국인들 안 살라고 하나 보다. 그렇게 알겠죠? 방심하는 사이 어떻게 됩니까? 한꺼번에 다 들어오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2,700억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응? 코스피 사는데 요거밖에 안 들어와요. 그리고 다 털고. 외국인들이 지금 코스피를 사는 것 같습니까? 참말 말씀입니다. 만만의 콘택 여러분들. 외국인들은 지금 코스피는 몇 종목만 매매하고 나머지 다 털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코스닥을 지금 싹 쓸어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프를 보더라도 딱 보이시잖아요. 코스피는 확연하게 먼저 매수하는 것처럼 하긴 합니다만 제가 얘기했잖아요. 코스피를 매수하면서 코스피를 땡기고 코스닥을 팝니다. 코스닥을 눌러요. 그럼 개인 투자를 코스닥 지루하니까 팔죠. 계속해서 개인 투자가들 방심하게 만들고 코스피 쪽으로 땡기고 코스닥 개인들 물량 털게 하고 털고서 개인들 이제 쫓아가겠죠. 그 털어낸 자금을 가지고 야금야금 외국인들이 야금야금 매집을 합니다. 티내지 않고. 겉으로는 코스피 종목을 중심으로 관심을 갖게 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야금야금 코스닥을 매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정 수준 와서 코스피가 올라가고 나니까 털기 시작하죠.
코스피를 털면 전체적인 시장이 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도 상대로 못 가죠. 그 못 가는 와중에 야금야금 매집이 나옵니다. 계속 매집 들어오죠, 여러분들. 매도 강도가 강화되면서 코스닥 매수 강도는 더 강화돼요.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코스닥 대놓고 매수하는 거 대놓고 여러분들. 선물 매도 나옵니다. 지수 못 가요, 여러분들. 그런데 코스닥은 들이다 매수하죠. 코스닥 지수는 그렇게 많이 안 가더라도 코스닥 종목 장세는 활발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지금 뭐 간다 안 가긴 왜 안 가요, 여러분들? 코스닥 가잖아요. 코스닥 지수 자체는 많이 안 가더라도 종목을 중심으로 시세 분출이 계속 나오는 거 확인됐잖아요. 제가 강조드렸습니다. 이 장은 그렇게 좋은 장이 아니에요. 응? 삼성전자, LG전자 같은 일부 종목군들만 올라가는 이런 장세고, 코스닥이 간다라고 했고 반도체가 가는데 반도체가 다 가는 게 아닙니다. 돌아서 가서 숨고르기, 돌아서 하나씩 가요. 많이 가지 않아요. 가도 한 방에 안 갑니다. 야금야금 찔끔찔끔 가는 둥 마는 둥, 안 가는 둥 하다가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 안 가는 둥 하다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결국엔 뭐예요, 여러분들? 같은 반도체 장비주 내에서도 대장주 그리고 주도주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해야 됩니다. 요즘 장세가 웃기는 게요. 정말 주가가 움직이더라도 많이 안 가요. 지금 인텍플러스 같은 종목들도 보세요. 징글징글하게 주가 수렴 과정을 보이는가 싶더니 한 분간에 훅 땡겨버리죠, 여러분들. 못 기다리면 어떻게 돼요? 못 먹어요. 못 기다리면 못 먹습니다. 분명히 갈 수 있다라는 판단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되고, 갈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드는 종목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하는 게 좋아요. 종목과 섹터를 중심으로 분명히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장세를 절대적으로 이겨낼 수 있고, 지금 장세에서 절대적으로 계좌가 크게 불어나지 않아요. 결국엔 뭡니까? 코스피 종목은 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응? 코스피 종목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코스피 종목을 볼 필요 없고, 그러면서 뭘 봐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렸던 섹터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또다시 지난번에 우리가 대시세를 만들어냈었던 종목들, 항공주부터 해가지고 카지노 관련주들, 그리고 참 좋은 여행, 모두투어 같은 이러한 여행주들을 좀 다시 봐라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역시 뭡니까? 주도주를 봐라. 반도체, 5G, 2차전지, 수소, 태양광, OLED, 스마트폰. 오늘도 저는 앵무새가 됐습니다. 똑같은 말을 또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늘도 여러분들은 주변에서 급등락 나오는 종목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매매하신 분들이 훨씬 많으실 거예요. 움직인다고 수익 납니까? 안 납니다. 바이오제약주 제로 나왔다 갈 것처럼 하더니 어떻습니까? 또 밀리죠? 또 밀립니다.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눈으로 봐서 대응할 수 있는 장세가 아니고, 결국에 쫓아가고 나 혼자 빨리 먹겠다고 이 종목 저 종목 쫓아가는 그런 매매를 해서 승부가 날 수 있는 그런 장세가 절대적으로 아니란 얘기입니다. 알게 모르게 시세는 가요. 여러분들이 전혀 눈치채지 않은, 예상치도 않았던 시점에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 종목에 대한 인텔프레스에 대한 수급 동향들을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시세가 많이 가나요? 많이는 안 가는데 어땠습니까? 기관 외국들 들어오죠, 여러분들. 들어옵니다. 안 갈 것처럼 하면서도 들어와요. 주성엔진행 종목도 눌림에서 지금 반등이 시도가 되고 있는데 약하죠. 그런데 이런 종목들도 기관 외국인들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돼요? 외국인들 기관들 티 내고 들어와요? 티 안 내죠?
티 안 내고 들어옵니다. 테크니라는 종목도 올라갔네요. 72,000주, 75,000주 많진 않지만 어땠습니까? 티 내지 않고 야금야금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때는 시세가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했죠. 우리 개인 투자가들은 주가가 이렇게 쭉쭉 뻗는 종목은 잘 봐요. 이런 종목들은 와 그러면서 막 달려들립니다. 제가 불나방 되지 말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런 종목들 막 추격 매수하려고 막 눈에 막 들어오죠. 근데 얘네들처럼 이렇게 가는 종목은 안 봐요.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왕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종목은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들만 저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저도 좋아합니다.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군들을 모두 선호하고,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을 나도 매수했으면 매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안 되죠? 간혹 가다 됩니다. 재료를 바탕으로 선침해 전략을 해가지고 반등 가능성을 보고, 또 타이밍이 맞아서 간혹 가다 이런 종목 잡아가지고 상한가 치죠. 우리 종목도 우리도 가끔 가다 급등주 나오고 상한가 종목 나와요, 여러분들. 하지만 그게 매번 됩니까? 매번 안 되죠. 매번 안 되고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뒷북을 쳐버립니다. 뒷북 쳐서 추격 매수하면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작살이 나버리죠, 여러분들. 먹은 거 다 뱉어내는 거예요. 이 좋은 장에서. 매번 성공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여러분들이 혼자 대응을 할 수 있는 종목들도 아니고, 대응을 해서 제대로 된 수익도 못 만들어내요. 그래서 바이오제약주가 그동안 맨날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고, 개인 투자가들이 바이오제약주들을 주목했지만 결국엔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금들이 바이오제약주에서 작살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바이오제약주 수익 못 내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합니까? 주도주들은 초반에는 이렇게 알게 모르게 야금야금 가는데, 개인 투자가는 이런 종목을 잘 안 본다. 그리고 못 본다. 그리고 간다. 그죠? 이 시세를 무시하지 말아라. 이 시세 위에 이런 시세가 나온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크인처럼 종목이 저렇게 야금야금 시세가 가는 종목들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 하고 있는 것이고, 유니테스트 같은 이런 종목도 어떻습니까? 그죠? 유니테스 같은 이런 종목들도 지금 기관 외국인도 오늘 외국인도 11만 주 살았습니다만 최근까지 꾸준하게 좀 맷집이 들어왔었고요. 자, 네페스라고 하는 종목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네페스도 기관들 지금 며칠째입니까? 기관들이 거의 뭐 한 14일, 15일째 매수가 들어오네요. 그죠? 그런 상태고, 테스나, 원익 IPS 뭐 종목들 기관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집이 야금야금 꾸준하게 쭈근자하게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티내지 않고 기관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반도체 장비주를 매집을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한미반도체 계속 얘기합니다만 시세가 단기적으로 올랐지만 어떻습니까? 흐름 자체가 멀어진 상태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왜 기관들이 물량을 터니까 어떻게 할 바를 모릅니다. 그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사이맥스도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고 탄력이 떨어진 상태인데 기관 외국인 매세가 확연하게 약화됐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뭐예요, 여러분들? 좋은 주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수급 상황이라든가 전반적인 시장 주변 여건들을 보니까 저걸 들고 가야 될지 팔아야 될지 그걸 모르는 겁니다. 단언합니다. 여러분들 신문 기사는요, 참고를 해야 될 때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라는 격언을 따를 때하고 분명히 다른 겁니다. 분명히 달라요. 반도체는요, 여러분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그런 투자 격언을 적용시킬 단계가 아니에요. 이미 반도체는 올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슈퍼사이클 가능성이 이미 시장에서 예견됐던 바고, 지금 반도체 슈퍼사이클은요 내년부터 최소 2년 동안 본격적인 슈퍼사이클에 진입을 한 겁니다. 삼성전자가 그래서 저렇게 많이 간 거예요. 삼성전자가 그래서 저렇게 많이 간 겁니다.
슈퍼사이클에 진입을 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업체들은 어떡합니까? 시설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죠. 팹리스,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투자, 그 시장 규모도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디램 시장보다도 훨씬 큰 게 이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에요, 여러분들. 그 시장을 전 세계 반도체 업체가, 전 세계 반도체 업황이 본격적으로 터트리고 있는 겁니다. 슈퍼 사이클은 바로 앞으로 1년, 2년 이상 동안 장기간에 걸친 사이클이 진행되는 겁니다. 소문에서 뉴스 판다고요? 그런 격언은 여기다 맞추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격언들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나올 때 쓰는 재료입니다. 지금 반도체 장비주는 그걸, 이 반도체 업종주들은 그런 재료들을 여러분들한테 거기다 붙이면 안 돼요. 응? 반도체, 왜 반도체를 보여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그런데도 아직도 여러분들 방향을, 저런 반도체 업황의 슈퍼사이클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기사와 그런 전망과 분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갈팡질팡하는 이유가 뭡니까? 확신이 없어요. 시세를 보면서, 종목군들의 시세를 보면서 저게 가는 거야 마는 거야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했던 만큼 주가 펑펑펑 터져줘야 와 가는 거야 막 이러는 건데, 이런 식으로 가니까 또 갔다가 또 이런 식으로 갔다 빠지고 막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신이 없고 확신이 없는 겁니다. 자신감과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못하는 거죠. 주식 못하는 겁니다. 돈 못 버는 거예요. 제가 그래죠. 그래서 지금 이 증권시장이 정말 엄청난 장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돈을 벌기가 어려운 장세다. 코스피는 신고가 나왔습니다. 사상 최고가 경신했어요. 근데 빚 좋은 개살구입니다. 삼성전자하고 LG전자 얘네들 말고는 올라간 게 없어요. 빚 좋은 개살구입니다. 그렇다고 코스피가 막 코스닥이 많이 가느냐? 코스닥도 지금 아직 못 가고 중간 바닥 다지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직전 고점 돌파하고 나서 직전 고점이 지지선 역할하고 나서 조만간에 코스닥 시장은 여기서 기간 조정 받고 중간 바닥 빠지고 조만간에 튄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이격이 너무 커요. 바이오 제약주들의 단기적인 조정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는 순간부터 코스닥 시장의 반격은 보다 본격화될 수 있고요. 코스닥 지수가 못 갈 수도 있어요. 왜? 바이오 제약주가 만약에 계속 밀리게 되면 코스닥 지수가 못 갑니다. 옆으로 기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 가운데 뭐가 갑니까? 바이오 제약주가 밀릴 때 그것을 상쇄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신성장 가치들. 응? 얘네들이란 말이에요. 이미 얘네들을 중심으로도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집은 들어옵니다. 하나마이크론 같은 종목들도 오늘 주가 많이 올라가, 4.9%밖에 안 올랐어요. 기관 외국인 들어오는 거 보세요. 21만 주, 35만 주. 팡팡 터집니까? 아니죠. 야금야금 가는 거예요. 야금야금 가는데 기관 외국인들은 매집을 하는데 개인 투자가는 오히려 물량을 팔죠. 누가 이깁니까? 코스피는 신고가, 사상 최고가, 빚 좋은 개살게 먹을 거 없고, 코스닥도 간다고 하는데 보니까 겉으로 보니까 먹을 게 없어요. 바이오 제약주 다 작살냈죠. 반도체 장비주들도 갔다가 밀리고 갔다 밀리고 정신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이 있다는 얘기고, 기관 외국인들의 매집은 분명히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반도체 장비주가 주도주고 반도체 관련주가 대장 주도주인데, 걔네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안 간단 말이에요. 간 말씀 듣죠. 갔다가 쉬고 갔다가 쉬고 갔다가 쉬고, 이런 구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구간, 눌림 조정에서 눌림 조정이 끝나는 구간, 눌림 조정이 끝나는 구간, 눌림 조정이 끝나는 구간, 이런 구간들을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 보세요. 코스닥 지수 직전 고점 돌파하고 나서 조정받고 있는데 어때요?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다.
단기적으로 올랐고 직전 고점 돌파해서 충분하게 쉬어가는 과정이 전개되고요. 아름다운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사상 최고가를 돌파해서 마지막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고 나서 마지막 매물을 소화해내는 그런 과정이 진행되는 것이고, 코스닥과 코스피 간의 이격이 좀 벌어지고 있어서 코스닥의 반격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또 지수 자체가 못 가더라도 하방 경직이 나오는 가운데 종목군들의 개별적인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왜 외국인들은 이렇게 코스닥을 중시로 막 사고 있고 코스피는 별로 안 사요. 그런데 코스피 대형주도 올라간다고 추격 매수하고 코스피 대형주에 주목하고, 요즘엔 질문이 다 뭐 삼성전자, LG전자 질문만 해요. 언제 삼성전자고 LG전자 언제들 그렇게 매매를 많이 하셨다고. 이제 그쪽을 그만 보시는 게 맞는 거예요. 외국인도 코스닥을 사고 있고 코스닥 반등의 흐름이 조금씩 탄력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세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결국엔 뭐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한번 강조합니다만, 반도체 장비주가 시장 전면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반등 신호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주는 놓치지 마세요. 반도체 장비주 계속 보셔야 됩니다. 반도체 장비주 보면서 요즘 OLED 관련 좀 많이 올라가죠, 여러분들. 그죠? ICD도 다시 눌림 나오더니 또 신고가 나옵니다. 그죠? 응? ICD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 지난번에 한번 무방에서 소개했던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여러분들. 응? 지난주인가요? 여러분들한테 소개했던 종목 중에 세 종목 중에 하나. ICD. 맞습니까? ICD 들으신 분들 1번 한번 쳐보세요. 제가 무방에서 소개했던 세 종목 중에 하나. ICD. 상하프론테크. 유니테스트. 그 중에 하나. 그죠? OLED 관련주들이 롤러블 디스플레이 시장 자체가 커지면서 새롭게 시장 전면에 부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뭐라고 할까요? 지금 반도체도 그렇고 스마트폰 그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5G도 그렇고 2차전지도 그렇고 정말 실적 성장 가치가 좋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좀 시세가 좀 느리다 보니까 참 기다리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방도 마찬가지예요. 팔고 나면 그 다음선 올라가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회원님들한테도 안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빨리빨리 수익을 주려고 이 종목 저 종목 좀 옮기긴 했는데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낫습니다. 좋은 종목이 너무 많거든요. 반도체 장비주 중에서 실적 성장 가치가 좋은 종목이 너무나 많은데 중간은 어떻게 됩니까? 가다가 어떻게 돼요? 지금 ISC 같은 종목도 시세 절대 그냥 끝나지 않아요. 안 끝나는데 단기적으로 올랐다고 어떻게 됩니까? 눌림주주 나오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구간이 좀 답답한 거예요. 이런 거 대응하려고 팔고 나서 다시 잡으려고 하다가 놓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응? 그렇게 보게 되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OLED 관련주들, 이 롤러블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의 성장 가치라는 부분이 상당히 강력하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스나메틀이 상한가 들어간 것이고, 그죠? SK머티리얼스, ISD, 그 다음에 실리콘웍스, 이런 종목들 하나씩 고개를 들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도 카메라 모듈 시장 자체가 손떨림 보정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일반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으로 탑재를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혜주들까지 숨은 진주로 부각이 되는 겁니다. 안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야금야금 가다가 한순간에 터지는 이런 시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5G도 안 가는 것처럼 분명히 보입니다만 어떻습니까? RFHIC, 메탈라이프 신고가 나왔죠. RN2 테크놀로지 연이틀동 급등 나왔죠. 움직이면 돼요? 문제는 뭐냐?
이 안에서 어떤 종목이 대장주로 등극할 것인지 종목 선별 과정을 거치고 나서 그 반등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 5G라고 해서 아무 종목이나 잡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입니다. 5G 관련주들 중에서도 앞으로 시장에서 대장주로 등극할 수 있는 종목이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 종목이나 보시면 안 돼요. 예전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예전에는 오이솔루션과 KMW, 에이스테크, 서진스텝, 솔리드 같은 이런 종목이 단기적이나마 대장주로 갔습니다만 앞으로도 얘네가 대장주가 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 뒤에 있는 후발주들 중에서 대장주로 등극하는 종목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종목 선별해야 돼요. 5G라고 아무거나 다 줄구장식 들고 있다고 가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반도체라고 무조건 들고 있다고 다 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결국에는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여러분들하고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드리고 주도주가 반도체고 5G 반도체 2차전지 뭐 어쩌고저쩌고 다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하면서도 그 주도주 섹터가 뭐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다 얘기를 하면서도 여러분과 우리가 분명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예요? 분명하게 여러분과 우리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그거예요. 주도주를 가지고 같은 주도주 섹터 내에서도 대장주 그리고 가는 종목과 못 가는 종목을 들고 있느냐 많은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드렸죠. 같은 백신 수혜주, 반도체 5G, 2차전지, 수소, 태양광, OLED 관련 중에서 이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포트에 가지고 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동안 제가 매매했던 종목들 여러분들한테 TV방송에서 나갔던 종목들 가만히 보시라고요. 참 좋은 여행 백신 수혜주로서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통해서도 나갔고 우리도 분명히 대응했던 종목이에요. 하나투어 그죠? GKL 제주항공 다 백신 수혜주로서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얘기했고 우리도 저런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분들보다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수익이 난 것이고요. 백신 수혜주는 단기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얘네들 어떻습니까? 주도주 아니에요. 삼성전자, 삼성전기 얘네들은 별도 계좌로 가져간다고 치더라도 디바이스 엔지, 한미반도체, 사이맥스, 서진스템 빼더라도 반도체 장비주만 보더라도 분명히 우리는 시장의 중심에는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LG전자 자 우리 분명히 LG전자 다 일부 첫날 상한가 치는 날 일부 팔았고 그 다음날 남은 절반 팔았고 LG녹텍 또 첫날 급등 나올 때 절반 팔았고 다음날도 오늘 다 팔고요. 그죠? 별도 계좌로 대형주들만 들고 있었어도 여기서만 나오는 수익만 해도 대박이에요 여러분들. 이 별도 계좌는 대형주들만 가지고 포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한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이제 대형주 가지고 들고 계신 거예요. 별도 계좌니까 계좌가 적진 않죠. 그죠? 대박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가 돼요? 한미반도체 65%, 사이맥스 63% 대박이죠 여러분들. 그죠? 결국엔 뭐예요 여러분들? 시장의 중심에서 가장 강력한 섹터에서 대장이 될 수 있는 종목에 대한 공략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백신 수혜주들을 단기로 차익 실현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습니다만 이번에 우리나라도 지금 그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오늘 800명대까지 줄어들었죠. 내일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좀 확 줄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말 연초인데 너무 우울하죠 여러분들. 그나마 증시가 좋아서 뭐 우리는 괜찮습니다만 우리 엠베르 회원님들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 회원님들은 많이 힘드실 거예요. 지루하고 증시는 겉으로는 좋은 것 같은데 내 계좌가 안 불어요 여러분들 계좌가. 그러니까 얼마나 더 우울해요. 코로나는 코로나대로 창궐하죠. 증시는 좋다고 하는데 이게 증시가 안 좋아가지고 내 계좌가 안 불어나면 덜 억울한데 지수는 올라가고 시장이 좋은 것처럼 맨날 TV에서 떠들거든요. 이 장은 개인들 계좌가 불어나는 장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처럼 아까 말씀했던 그런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매매하지 않은 이상은 대형주를 가지고 매매하지 않은 이상은
정말 우울한 연말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겉으로만 시장이 좋은 겁니다. 중소형주가 가도 몇 종목만 가요. 그리고 뭐 가는 동 마는 동. 그래서 이런 대형주라든가 일부 주도주를 매매하지 않으면 정말 시장이 너무나도 답답한 그런 연말 증시가 되는 겁니다. 연말은 연말에 쳐요, 여러분들. 이제 연말 올해 2020년 해봐야 이제 2일 남았어요. 2일 여러분들. 오늘 지났고 내일은 이제 배당락이 이르고요. 그죠? 내일 배당락 있고 내일 모레 이제 나펠입니다. 그런데 2020년 빠이빠이 여러분들. 2020년 빠이빠이. 다음 주부터 뭔지 압니까? 2021년 장세가 시작됩니다.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미 우리 회원님들은 지난주 크리스마스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이미 다 연말 아주 풍요로운 연말 증시를 이미 마감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잖아요. 12월 증시 들어서면서 제가 뭐라고 합니까? 2021년 증시를 준비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2020년 증시는 그렇게 지루하고 답답하고 시장에서 소외되고 답답한 지수 코스피는 사상 최고가 경신하고 삼성전자, LG전자 같은 덩치 큰 종목들은 급등하고 있는데 내 종목은 계좌가 오히려 불지도 않고 쪼그라드는 답답한 그런 상황이 전개됐었죠.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됐지만 연말은 그렇다 쳐요. 내년 2021년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응? 내년 2021년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년 2021년 증시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준비하셔야 돼요. 뭘로?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이 반도체부터 해가지고 미래 신성장 주도주 내에서 대장주들과 부대장주 이런 대장주들을 중심으로 얘기했죠. 계좌를 갈아엎어라. 현금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주도주 담아라. 제가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 회원님들 신규회원들 많이 오고 계십니다만 제가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우리 회원님들 잘 들으세요. 최근에 오신 신규회원들 잘 들으세요. 제가 맨날 지금 주도주를 중심으로 단기는 백신 수혜주, 그 다음에 중기는 반도체, 5G, 2차전지, 수소, 태양광 다 얘기하잖아요. 이게 주도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요즘에 신규회원들 오시면은 뭐 어떡합니까? 한꺼번에 막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주도주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면서도 이 안에서도 좀 더 빠르고 좀 더 강한 섹터를 선별하기 위해서 종목 매수 그렇게 한꺼번에 풍풍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확인을 거칩니다. 어제 오신 회원님들은 거기에 맞춰서, 오늘 오신 회원님들은 거기에 맞춰서, 내일 오실 회원님들은 내일 시장에 맞춰가지고 그 안에서 좀 더 빠르고 좀 더 강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압축하기 위해서 검토 작업을 거치고 검토를 거치고 최종적으로 낙점된 종목을 마지막으로 조심스럽게 배팅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 종목이나 지금 매수 들어가는 것 같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잖아. 백신 수혜주, 그 다음에 반도체 5G 뭐 올리도 어쩌고 종목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종목이 적은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주도주 종목만 해도 종목이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종목 말고 뭐 철강주 매매하고 조선주 사고 뭐 은행주 사고 증권주 사고 게임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수익이 우리를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여기 있는 종목만 매매를 해도 정말 제대로 된 큰 수익을 만들어내기도 쉽지 않은데 얘네들 말고도 엉뚱한 종목 가지고 매매를 합니다.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잡주들 1,000원, 2,000원짜리 잡주들 중에서도 정말 좋은 종목들도 있어요. 그런 종목 말고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차트만 가지고 매매하는 종목들 그런 거 가지고 매매를 합니다.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장을? 절대 못 이긴다고요. 여러분들. 절대 못 이깁니다. 그죠? 절대 못 이겨요. 결국엔 여러분들 뭐예요? 이 안에서 여러분들 계좌를 대박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을
계속해서 선별해서 압축하고 계속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시기 힘들고 공부를 해도 모르겠다 라고 하는 분들은 제가 얘기했죠. 대놓고 VIP 오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와서 한 대표가 사람은 사고 가만히 계시라면 계시라고 계시고 팔라면 팔고 10%만 사라면 10%만 사고 또 추가매수 하라면 추가매수 하라고 하고 손절하라면 손절하고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계좌는 여러분들이 별도로 포트폴리오를 짜지 않더라도 그러면 계좌는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증가하는 그 계좌는. 그죠? 지금도 계좌는 다소간의 소강 상태를 보면서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 시장은 제가 얘기했죠. 올해 크리스마스하고 연말 증시는 우리 회원님들은 풍성하게 이미 끝난 겁니다. 이제 연말 증시 여러분들 내일하고 모레 이틀 남았어요. 이틀 동안 뭐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틀 동안 뭘 하느냐. 시장에서 소외되지 말고 2021년 장세에서 이틀 동안 대박 터뜨릴 생각하지 말고 이틀 동안은 2021년 장세에서 소외되지 않고 여러분들도 한 대표 우리 회원님들처럼 시장의 중심에 있는 주도주로 포트폴리오로 과감하게 포트를 교체하거나 내지는 포트폴리오 주도주로 꽉 채워서 2021년 장세도 소외되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게 여러분들이 내일하고 모레 올해 연말 장세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일 배당락 주가잖아요, 여러분들. 내일 배당락. 오늘 코스피 지수가 또 신고가를 기록하겠습니다만 내일 배당락 하게 되면 주가 이제 아침에 이제 갭으로 떨어지겠죠.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적으로 싸버릴 겁니다. 제가 보기엔 내일 코스닥 시장이라든가 종목들 중에서 급등 나오는 종목이 많이 있을 거예요. 급등 나오는 종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종목들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내일 아침입니다. 그 아침을 시작으로 반발 매수가 상당히 가파르게 들어올 거고 이제 뭡니까? 이제 산타랠리는 끝났고요. 지금 뭘 봐야 됩니까? 제뉴얼 이펙트 1월 효과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1월 증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1월 증시는 뭐가 있습니까? 1월 달에는 뭐가 있습니까? 1월에는 뭐예요? 1월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합니다. 그죠? 바이든 행정부, 미국의 새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에너지 관련주들, 뉴그린 정책과 더불어서 에너지 관련주도 움직일 거고 인프라 투자 진행되면서 5G 투자 가능성도 분명히 높아질 것이고요. 그리고 대규모 경기 부양 대책에 따른 경기업에 대한 기대감도 커질 겁니다. 또 제뉴얼 이펙트 1월 증시가 시작이 되면서 투신권을 비롯한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의 포트폴리오 재편 작업이라든가 그리고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비전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본물을 이룬 게 바로 1월 달입니다. 1월 증시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 기대 수익률이 생각보다 크게 나오는 게 바로 1월 증시입니다. 문제는 뭐냐? 코스피는 그런데 1월 증시가 되기 전에 지수가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얘기고 반면에 코스닥은 어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은 오히려 하락했거나 못 갔습니다. 어디가 더 갈까요? 어디가 더 가겠습니까? 코스닥이 더 간다는 얘기는 또 코스닥이. 대형주는 먹을 게 없어요. 이제 삼성전자 제가 얘기했던 삼성전자, 하이닉스, L전자, LG로텍도 다 갔고 나머지는 보지 말라고 합니다. 어디에요? 그다음은 코스닥이에요, 여러분들. 코스닥에서 바이오제약주 다 밀리죠. 어디 가요? 반도체 가야 되고 OLED 가야 되고 폰 봐야 되고 5G 봐야 되고 2차전지 봐야 되고 수소에너지 봐야 되고요. 태양광 봐야 되고 풍력 봐야 되고 뭐예요? 여기만 보는 겁니다. 여기만. 알게 모르게 다 올라가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응? 그죠? 어디 봐야 돼요? 여기 봐야 되는 겁니다. 여길 봐야 돼요. 여기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종목 가지고 매매를 하고 엉뚱한 종목 가지고 들고 있고 엉뚱한 종목 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 있는 종목들도 그렇게 빨리 가지 않아요.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겁니다. 그렇잖아요. 방금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종목들이 뭐 빨리 갑니까? 빨리 안 가요. 안 가는 듯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니다. 그죠? 안 가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에 갑니다. 알고서 선침해하고 기다리는 수밖에 방법밖에 없는 것이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얘네들이 시세가 늦은 만큼 빠르다는 얘기고 기업의 가치 대비 절대로 저평가된 종목들은 시세가 분출이 나올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대형주들도 지금 하루 이틀 2, 3일 만에 주가가 20% 30%씩 급등이 나와요. 덕산하이메탈은 지금 2단 반등 나온 건데 상한가까지 쳐버립니다. 중소형주들이 이렇게 은근히 가다가 어느 한순간에 터진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어느 순간 터진다 그랬습니다. 터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반도체주를 선두로 해가지고 5G, 디스플레이, 수소, 2차, 전지 이런 종목들이 그래서 위치가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모든 종목을 다 먹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투자원금이 우리 개인 투자가는 투자원금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투자원금이 한계가 있는 만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반도체 장비 중에 제가 이제 네페스 같은 종목군들은 삼성전자의 오른팔이다라는 얘기까지 여러분들한테 했었죠. 삼성전자의 대규모 반도체 투자가 이루어짐에 따른 수혜주로서 반도체 장비주들은 알게 모르게 보세요, 여러분들. 안 가는 것 같지만 야금야금 시세가 났죠. 야금야금 시세가 났고 OLED 관련 중에서 ICD가 이제 눌림에서 2단 반등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수소 에너지 관련 중에서 상하 프론테크 같은 종목들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데 흐름 자체가 죽진 않고 야금야금 이제 반등이 좀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 중에서 유니테스크. 이 유니테스트는 반도체하고요. 반도체하고 태양광하고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같은 재료가 같이 있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도 어떻게 됩니까? 지루하죠? 답답합니다. 한 대표가 얘기한 다운데 지금 주가가 벌써 뭐 꼼짝도 안 해요. 포기합니까? 결국엔 뭐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종목들은 조금 시세가 안 가지만 결국엔 다 살아있다는 얘기고 기존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었던 종목 중에 한미반도체도 그랬죠. 초반에 시세는 안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어떻습니까? 60%가 넘는 폭등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장비주들 더 이상 고민할 단계는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신규님들 중심으로 해서 폴더블, 그 다음에 롤러블, 디스플레이, 반도체, 5G 이런 섹터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매집이 진행이 됐고요. 내일도 분명히 더 매집이 진행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일 아침에 권리락 주가, 배당락 주가가 형성이 되면서 아침 시초가가 만들어질 거고요. 거기에서 또 한 번의 기가 막힌 매수타임이 될 겁니다. 거듭 얘기입니다. 반도체 장비주들에 대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집은 꾸준하게 진행된다. 반도체를 선두로 해서 이제 디스플레이, OLED 관련주 쪽으로 매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거. 스마트폰 관련주는 좀 시세가 났는데요. 후발주를 주시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5G 답답합니다. 여러분들도 힘드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5G 보다 더 강력하게 시세 분출을 한 종목 뭐가 있어요? 일부 반도체 종목 몇 종목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밖에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5G 들고 있다고 5G만 안 가는 것 같죠? 다른 종목도 그렇게 많이 가는 종목은 없어요. 대신에 손가락을 꼽을 정도로 몇 종목 갔죠. 무슨 얘기입니까? 늦지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RFICRC, RN테크놀로지, 메탈라이프 같은 일부 종목들 다 터지죠? 그죠? 안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시세는 나오고 있다. 어떻게 돼요? 포기하면 안 되겠죠? 자, 2차전지 관련주들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상태고 수소에너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상하프론테크, SP올셀, 두산퓨얼셀, 일진다이아, 효성중고, 동화성, 세종공업 등
그리고 태양광, OCI 주가 좋죠. SK머티리얼즈 안 가는 것처럼 갑니다. 티스켓 신고가 나오고 삼강 NT, CS윈드, 그리고 나머지는 볼 필요도 없고 봐서도 안 되고 봐도 돈도 없어요. 그죠? 그럼 승부는 다 난 거죠? 예. 제가 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부분들은 바로 그거예요. 갈팡질팡하지 마라. 이 종목 저 종목 왔다 가지 마라. 되는 종목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하는 것이고, 그리고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내일 배당락을 시점으로 해서 시장의 분위기가 또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는 LG전자가 하루 종일 거래를 터뜨리면서 LG전자 쪽으로 자금이 계속해서 집중이 됐는데 결국에 윗골이 많이 달고 밀렸죠, 여러분들. LG전자 거래량이 하루에 2,100만 주는요. 이건 처음 있는 일이에요. 거의 처음일 거래.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래 천정입니다. LG전자가 지금 당장 어떻게 전기차 시장에 진출합니까, 여러분들? 응? 진출한다고 선언하면 한 번은 더 가겠는데 준비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자금 수요가 얼마나 큰 건데, 여러분들.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얘네 말고는 어떻게 됩니까? 없잖아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LG전자와 이노텍의 후속 시세를 그 후속 시세를 이제 준비를 해라. 그 후속 시세는 뭡니까? 계속 노래합니다. 반도체를 선두로 해서 5G 차전지 수소 태양광 OLED 보시고, 백신 수혜주들, 여행 카지노 관련주들 제가 여러분들 얘기하고 있는데, 여행주 카지노 관련주 지금 우리나라 백신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제 800명대까지 줄어들었는데 계속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 계속 좀 줄어들면 아마 백신 수혜주의 반등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질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현재 미국과 영국을 선두로 해서 유럽도 이제 본격적인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전 세계적인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는 상태라고 한다면 조만간에 백신 접종에 따른 효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백신을 접종을 했더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었다, 내지는 사망자 수가 줄어들었다 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백신 수혜주의 시세는 2차 반등이 나오는데 그 2차 반등은 클 겁니다. 저는 그 반등에 대비를 하자라는 얘기도 분명히 말씀드렸고, 대신에 그 시점을 여러분들한테 뭐 언제 될 거다, 저는 그거 확답 못 드립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반도체 5G 차전지 수소 태양광 OLED, 이 안에서 종목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죠. 종목도 제가 다 분석 드렸습니다. 제가 요즘에 TV 방송을 안 나가니까 뭐 종목이 좀 안 나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1월부터는 제가 이제 TV 방송에 나올 것 같습니다. 1월부터 요즘에 스치면 상한가 있죠, 여러분들. 스치면 상한가 있죠. 저녁에 하는 거. 스상 끝나고 하는 뭐 별이 빛나는 밤인가요? 뭐 그 종목 방송 나가는 건 같아요. 스치면 상한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나가는 그 종목 소개하는 그런 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번 나갈 것 같아요. 거기에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나갈 것 같으니까 거기에서 뵙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은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밤을 새던 뭐하든 간에 여기서 종목 발굴에 사력을 다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어요. 분명합니다. 저도 아직도 얘네들 중심으로 새로운 종목 발굴에 나서고 있고, 그 안에서 대장주 발굴에 정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중심으로 계속해서 그런 주도주를 중심으로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장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놓치면 안 됩니다. 왜?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들. 내년 코스피 기업들의 순이익이 128조가 있을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가 80몇 조 정도 순이익이 나왔는데 내년에 코스피 기업들의 순이익이 128조입니다, 여러분들. 4분기 상장사들 영업이 60% 증가했고 내년 코스피 기업 순이익이 128조, 여러분들. 엄청난 실적입니다, 여러분들. 이 중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수익이 제일 커요. 현대차하고. 이 보통 장 아닙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2200개 종목이 다 가지 않아요. 그 중에서 손가락으로 꼽은 종목만 가는 겁니다. 그런 종목을 하루하루 시세를 눈꼽아 보면서 시세가 안 가니까 답답하다 그러면 이 종목 저 종목 옮겨 타면 어떻게 돼요?
오늘 우리 회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오늘 저는 또 그걸 또 느낀 겁니다. 아, 우리 회원님들 안 되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움직이면 안 되겠습니다.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좋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계좌가 불어나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2021년 주도주 증권사들이 내년 코스피 눈높이를 줄 상향하고 있습니다. 주도주는 반도체, 전기차, 5G. 반도체, 전기차, 5G. 물론 얘네들 말을 다 믿으라 소리는 아니에요. 하지만 한 대표 씨가 거의 비슷하죠, 여러분들. 모든 시장의 공통적인 전문가들의 시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주도주가 되는 거예요. 적어도 지금은 그래요. 대신에 변곡점, 지수 바닥권에서 변곡점과 꼭지점에서 변곡점. 이 꼭지점은요, 극소수만 맞춥니다. 극소수만 맞춰요. 그런데 이 중간은 뭐냐?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보고 있는 그 섹터가 내지는 그 시황이 전체적인 흐름이 되는 것이고, 꼭지와 꼭지는 극소수의 시각들만 맞습니다. 지금은 몸통이에요. 모든 시장의 전문가들이 괜찮다고 보는 섹터와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강세가 나올 겁니다. 다만 저는요, 2021년 연초 장세는 소폭 반등이 나왔다가 의외로 좀 기어가는, 상당히 좀 긴 시간 동안 기간중 가능성을 좀 보고 있습니다. 내지는 미미한 반등 정도의 장을 보고 있어요. 코스피를 중심으로. 그런 가운데 코스닥의 반등은 훨씬 더 강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 대한 모든 매매를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 코스닥 시장의 주도주는 뭡니까? 반도체, 5G, 전기차, 수소, 태양광, 풍력이 되는 겁니다. 걔네들이 주가가 어떻게 있습니까? 많이 올랐어요? 아니죠. 반도체만 지금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5G도 한두 개씩 지금 고개 들고 있고, 수소에너지, 태양광 야금야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걔네들이 일단 터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놓치는 거죠. 놓치기 전에 그런 시세의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선침해를 하고 대비를 해라. 코스닥은, 코스피 대형주는 거의 더 이상 보지 말고 코스닥으로 모든 승부를 걸어라. 우리도 그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본다. 그 시장에 있는 중심이 뭐예요, 여러분들? 반도체, 5G, 자동차 다 이쪽을 중심으로 보고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죠. 그 종목군들에 대해서 한 큐 종목들 제가 수익률 보여드렸죠. 삼성전자가 아무리 많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 수익률 요거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응? 뭘 봐야 돼요? 중소형주로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 수익률 저거밖에 안 됩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중소형주 코스닥으로 승부를 걸어야 된다 라는 결과가 또 나왔죠, 여러분들. 예, 이미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오늘도 똑같은 얘기를 또 리바이벌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섹터 종목들, 지난번에 3종목, 그리고 주말에 1종목, 아무 이상 없죠?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이틀 남았고요. 이제 실질적인 2013년 증시를 준비하자. 그 시장은 이제 코스닥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터질 것이고, 과감하게 포트폴리오 교체를 통해서 주도주로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금 있는 분들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마세요. 아, 정말 우리 개인 투자분들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 대형주들 막 쫓아가는 분들 많죠. 절대 그러지 마세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L전자 쫓아가봐야 여러분 계좌 수익 불어나지 않아요. 이제 진짜 승부는 중소형주에 시작되는 만큼, 자, 중소형주에서 모든 매매를 집중하자. 마지막으로 정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 자, 충분히 이해되시고 체크되신 분들, 자, 7번 한번 부탁합니다. 7번. 7번. 자, 이해되셨죠? 예. 자, 오늘 뭐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보세요. 제가 오늘 무방을 안 열어도 되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또 열었죠. 또 열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게 뭐예요? 중심을 잡아라. 응? 시장 바뀌지 않았다. 대형주 쫓아가지 마라. 중성주 쪽으로 봐라. 중성주 아직 안 터졌다. 터지고 쫓아갈 생각하지 마라. 터지기 전에 준비하고 미리 길목 잡고 손치매라. 그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내용입니다. 뭐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 시장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가고 나서 뛰어가지 말고요. 막 움직일 때 내일이라도 당장 주가가 올라갈 때 막 쫓아갈 생각하지 마세요. 헐레벌떡 포트폴리오 교체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거듭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지금 포트폴리오 갖고 계신 분들 종목들 여러분들 그 포트폴리오 종목으로는 절대 지금 이 장세를 이겨낼 수 없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지고 있는 분들 제가 한 대표 사진 있죠? 왼쪽에 사진 보시면 중간에 정형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기다 제가 종목 올려놓으시라고 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도 종목 올리신 분들까지 제가 진단 다 드렸어요. 종목 진단 드리면 가져갈 건 가져가고 안 될 건 과감하게 제가 매도 신호 드립니다. 과감하게 매도하고 현금 만들어 놓고요. 주도주로 진짜 갈아타셔야 돼요. 정말 참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진짜 주도주로 포트폴리오가 있는 분이 진짜 없어요. 응? 세 종목이 됐건 네 종목이 됐건 다섯 종목이 됐건 제가 얘기합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었죠. 주도 섹터의 종목을 가지고 올인하세요. 올인. 몰빵하시라고요. 한두 종목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주도 섹터, 반도체, 5G, 뭐 2차전지, 뭐 디스플레이. 주도 섹터의 종목을 가지고 포트를 올인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뭐 건설주 넣고 철강주 넣고 화학주 넣고 그러지 말고 얘네가 주도 섹터 아니에요. 이 주도 섹터 내의 대장주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로 100% 올인하세요. 그게 올인입니다. 한두 종목에 다 사는 게 올인이 아니고 주도주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도주가 가면 어떻게 돼요? 지수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포트가 짜진 분들이 거의 없어요. 맨날 차트 보고 1,000원짜리 2,000원짜리 그냥 순식간에 급등 났다 급등 났다 급락하는 이런 종목들, 이런 거 갖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고요. 코스피 대형주 들고 있는 분들 너무 많아요. 바이오 제약주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여러분들. 안 되는 거 알잖아요. 바이오 제약주 그런 거 보다가 결국엔 주도주 놓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뭡니까? 주식 갖고 계신 분들 그래서 여기다 종목 올려놓고 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표님 팔고 가겠습니까? 못 온다고 했죠? 못 팔아요. 포트폴리오 종목 30개가 됐건 50개가 됐건 100개가 됐건 좋습니다.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다 VIP 정형 게시판에 종목 올려놓고 오시면 됩니다. 오시면 종목 진단 바로바로 해드리고 주도주로 갈아탈 거니까 그렇게 해보시 바라고요. 뭐 나머지는 다 아시죠?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기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드렸고, 제가 뭐 맨날 시황 얘기하면서 전략을 얘기하면서 맨날 바꿉니까? 아니죠.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똑같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거를 못 따르고 있는 거고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애하죠. 우리가 지금 11월 달, 12월 달 지금 포트폴리오 종목들을 여러분들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대덕전자도 보세요. 팔고나 다 올라갔죠, 여러분들. 안 팔아도 되는 종목들이에요. 왜 그래요? 좀 더 여러분들 우리 회원님들 좀 빠른 수익 내려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죠. 안 팔아야 돼요, 차라리. 차라리 가만히 있겠습니다. 제가 보는 종목은 반드시 터져요. 다 됐습니다. 12월 달 VIP 회비 얼마예요, 여러분들? VIP 회비 뭐 1개월 88만 원 5일 추가, 3개월이면 264만 원 20일 추가, 거의 한 달 추가 아닙니까? 들어오는 돈이 얼마예요, 여러분들? 거의 2,400, 2,500만 원 여러분들. 응? 투자금 1억 기준 해가지고 한 달 수익이 2,500만 원, 2,600만 원. 1월 달 보자고요, 여러분들. 이거는 하늘이 준 기회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과감하게 여러분들 이제는 좀 용기 좀 가지시고요.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우리 방에 오실 때는
조급하신 분들은 절대 오지 마세요. 예, 저는 그런 분들한테 종목 드리고 싶은 생각 없어요. 제가 드리는 종목은 너무나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잠깐 왔다가 아주 조급해가지고 가실 분들한테 종목 드리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먹튀가 돼버려요. 종목 드렸는데 주가 하루 이틀 안 간다고 이제 다시 나가버리죠. 근데 나중에 나가면 그게 대박이 터집니다. 응? 그런 분들 말고 제가 얘기했죠. 직장인분들, 주식 초보분들, 그리고 어르신처럼 급하게 매매하지 않고 조금씩 주식을 잡고 차분하게 그렇게 가실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잘해요. 그런 분들이 잘합니다. 그래서 먹튀를 먹튀를 한다는 게 아니고 그게 자연스러워 먹튀가 돼버려요. 조급하시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종목 나가자마자 종목 안 갔다고 바로 뭐 나가버리면 그게 먹튀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주가 올라가거든.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바심 되실 분들은 아예 저희 방 오지 마세요. 저는 그런 분들한테 종목 드리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직장인분들, 주식처분들, 어르신분들처럼 그리고 투자원금 좀 크신 분들 계시죠? 그분들 제가 얘기합니다. 대형주들과 계좌를 2개 별도 계좌로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오세요. 그분들은 제가 별도로 계좌에 들어갈 수 있는 대형주들 때가 되면 하나씩 드릴 겁니다. 거기 넣어두시고 나머지는 제가 드리는 종목으로 따라오시면 되는 거예요. 차분하게 느긋하게 올해 연말장세 내일 그 배당락 기준을 저점으로 해가지고 잡아놓고 내년 2021년부터 본격적인 대시세를 준비할 분들은 이 타이밍을 절대 좀 놓치지 마라. 급하시지 말고 차분하게 수익 낼 분들, 그분들 오시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기술적 분석상 코스닥 지수의 위치를 딱 보세요, 여러분들. 응? 기술적 분석상 코스닥 위치에 딱 보세요, 여러분들. 직전 고점 사상 최고점 돌파 후에 마지막 눌림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최저점에서 매집할 수 있는 최적의 매집 타임입니다. 가고 나서 옆에서 박수 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박수를 받는, 수익도 내고 다른 분들한테 박수도 받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더 없고요. 모두 다 좀 자신감 있게 대응하셔서 좋은 결과 좀 만들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올해 이제 2020년 끝났고요. 2021년 새해 인사는 진짜 대박입니다. 2021년 내년만큼은 정말 대박이라는 그런 단어가 여러분들한테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그런 대박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대응하셔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대박은 따라오지 않아요. 준비하시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대박이라는 단어가 따라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그렇게 되리라 자신하고요. 적어도 한 대표 무방 그리고 유튜브를 중심으로 꾸준하게 따라오신 분들은 그렇게 될 겁니다. 모든 한 대표 방송을 들으신 회원님들의 2021년 대박을 기원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자, 대박 터트리는 2021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회원님들 고생하셨고 내일 뵙고요. 여러분들도 대시세 적극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확인하고 움직이면 늦는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장은 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시장은 그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예, 더 간 보지 마시고 과감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회원님들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요, 장사마리 고생하셨네요. 예, 내일 뵙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